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미국의 은행들의 대출 태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돈을 안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GDP, 즉 미국의 경제라는 것이 크게 투자와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소비가 약 한 70%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저희도 많이들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그리고,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은행 자체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GDP가 부진하겠구나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은행의 대출 태도라는 것이 이제 승인율이 쭉 올라갈 수 있고요. 거절률이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률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리세션, 즉 불황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각한, 그러니까 부채 위기로 왔던 혹은 오일 쇼크 위기로 왔던 이런 수준의 불황의 은행의 대출 태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왔을 때, 그리고 리만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시대에 일어난 은행들의 대출 태도인데요. 보시면 그 부분을 이미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숫자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은행의 디클라인, 대출에 대한 거절률 자체는 이미 불황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고용이 좀 견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를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고 소비는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경제 지표로, GDP와 같은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이냐라는 것은, 물론 당장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충격을 줄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이미 소비 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출 태도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종의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 전에 선행지표 형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됐다, 은행의 대출 태도가 부진한 쪽으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상당히 긴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 2년 정도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짧은 것도 한 2년이고요. 긴 것들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1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 태도가 나빠진 것도 나빠진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사거나 혹은 이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하는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금리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대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미 대출을 한 사람들은 이자를 내기에 너무 급급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GDP에 반영될 구간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를 저희가 보통 불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은행의 대출 태도가 불황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향후에 소비 측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측면에서 뭔가 고장이 났다라는 부분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이나, 그러니까 사실 좀 신용도 좀 낮은 기업이겠죠. 혹은 이제 대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신용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비를 빨리 줄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좀 잠잠했던 신용 스프레드, 즉, 좀 신용이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때 딱히 엄청난 추가 금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성과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약 한 7에서 8% 정도의 돈을 이제 금리를 주고 빌리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 지금 9%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실한 기업이나 신용도가 나쁜 개인이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 약 10%에 해당되는 이 금리를 사실 버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비 측면에서의 위축은 피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리고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민간 중에서도 신용이 나쁜 쪽에 돈을 빌려주는 것들은 한번 여기서는 좀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기본금리에 해당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높다 보니까 나머지 파생되는 금리가 상당히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모기지 금리의 어떤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8에서 9% 정도에 되는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개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에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고 그리고 거기서 마진을 남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마진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업의 EPS,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3분기나 4분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가 하락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검토를 좀 면밀히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 자체도 이런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영업 이하의, 영업 외 비용에 관련되는 이자 비용 자체가 전체 기업의 이익의 전체를 좀 갉아먹기 시작하는 분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업 이익 측면에서 이런 레버리지가 높은, 부채 비용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전체,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GDP에 어떤 기여되는 부분 자체에 특히 소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이 오는지 보시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테마들의 적합도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동시에 투자할 때에 좋은 아이디어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은행의 대출 태도가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파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또 연결고리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